자, 21번 들어갑니다. 보관항론. 수요예측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수요예측 방법은 정성적 수요예측 방법과 정량적 수요예측 방법이 있었고요. 1, 2번은 참조하시고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3번 델파이법은 얘는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정성적 수요예측 방법이죠. 전문가들을 한데에 모으지 않고 중장기적인 예측 결과를 도출해내는 기법이죠. 뭐를 통해서? 질의서를 통해서. 그래서 일단 정량적 수요예측 방법 틀렸고요. 정성적이고요. 왜냐면 이름만 딱 보면 델파이 뭔가 정량적, 계량적인 것 같아 라고 하지만 정성적입니다. 자, 원인과 결과관계를 가지는 두 요소의 과거 변화량에 대한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은 인과형 예측 기법이죠. 그래서 3번은 내용도 틀렸고 정량적 수요예측 방법이라고 하는 것도 틀렸고 둘 다 틀렸습니다. 자, 가중이동평균법 정도만 보시면 예측기간별 가중치를 부여해서 수요 예측을 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예측 대상. 자, 이 부분 체크. 가까울수록 더 큰 가중치를 주어서 예측하는 거다. 기간에 가까울수록.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뭐 늘 나오는 델파이법에서 출제가 되었네요. 자, 22번. 자, C 도매상의 제품 정보가 아래와 같을 때 최적의 재주문점은 재고가 얼마 남았을 때 주문해야 되느냐. 자, 연간 수요가 14,000박스, 서비스 수준이 90%, 그리고 표준 편차 20, 조달 기간 9일, 연간 판매 350일. 이때 재주문점 공식은 일평균 소요 곱하기 수요 곱하기 조달 기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럼 일평균 수요는 어떻게 구하느냐? 연간 수요를 연간 판매일로 나눠주면 되죠. 14,000박스가 연간 예를 들어 팔린다고 한다면 이걸 며칠 동안 파는 거예요? 350일 동안 파는 거니까 일평균적으로는 40박스 정도 팔린다고 보면 되겠네. 일평균 40박스 팔리면 그게 바로 일평균 수요인 거죠. 그럼 40박스 곱하기 조달 기간이 며칠이에요? 이번에 시키면 한 9일 이후에 온대. 그러면 하루마다 40박스를 팔아내니까 그리고 조달 기간이 9일 걸리니까 360개 정도 재고가 남았을 때 다시 시키고 해야 되겠죠. 360개 남았을 때 주문을 하면 9일 동안 40개씩 팔리면서 이제 연계가 될 즈음에 이제 도착하게 되겠죠. 새로운 재고가. 그래서 재주문점은 360개인데 지금 문제는 뭐라고 했어요? 안전재고를 고려하라 라는 거였죠. 그럼 안전재고를 어떻게 계산해요? 수요의 표준 편차 곱하기 안전개수 곱하기 조달 기간을 루트 씌운 거. 안전재고 공식 다 외우고 계신 거죠. 자, 그럼 수요의 표준 편차는 주어졌죠. 제품 판매량의 표준 편차. 판매량의 표준 편차가 수요의 표준 편차죠. 20 곱하기 안전개수는 뭐래요? 안전개수는 정해주죠. 이렇게. 서비스 수준을 90%로 유지하는 안전개수는 1.28이래요. 1.28이 곱하기 조달 기간은 9니까 9에다 루트 씌우면 3이죠. 그래서 20 곱하기 안전개수 곱하기 조달 기간, 즉 루트 9, 즉 3을 곱하면 77이 남았네요. 그러면 안전재고를 고려한 재주문점이란 뭐냐면 기본적인 재주문점에 안전재고든 유지 계속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77. 단순히 두 개를 더해주면 되죠. 기본적인 재주문점 플러스 77개 정도는 더 있어야 된다는 거야. 왜냐면 표준 편차가 플럭슈에이션이 있으니까 혹시 잘못하다가는 안전재고를 고려 안 하면 9일 오는 동안에 40개, 일평균 40개 이상 팔려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왜? 표준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거 두 개를 더해버리면 437개 정도를 남았을 때 재주문을 해주면 안정적으로 재고가 바닥나지 않게 고객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주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정답은 437. 4번이네요. 자, 23번 재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과 5번 선지 보시면 얘는 좀 가져가셨으면 하는 문장입니다. 재고는 고객으로부터 발생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재고의 목적이죠. 5번 재고 관리는 뭐냐? 재고 관리의 정의 다시 한번 되짚어 봅시다. 제품, 반제품, 원재료, 상품 등의 재화를 합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활동이다. 이게 바로 재고 관리의 정의. 각각의 재고의 정의 그리고 재고 관리의 정의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안전재고는 재고를 품목별로 일정한 로트 단위로 조달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안전재고랑 사실 전혀 관련이 없죠. 로트 단위로 조달한다는 거랑은. 사실 로트 단위로 조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좀 안 좋은 효과는 채찍 효과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배치 주문, 로트 단위 주문, 예측 주문, 사전 구매 이런 것들은 실제 수요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예측해서 그리고 일정한 로트 단위 그리고 배치 단위로 주문, 일괄 주문하는 것들은 수요의 정보를 왜곡시켜서 채찍 효과를 유발하는 것은 있지만 안전재고랑 관련이 없죠. 재고가 일정한 로트 단위로 조달된다면 사실 수요의 표준 편차는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조금 더 많은 단위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재고에 대한 설명으로는 적절하지 않아요. 2번이 틀린 것이고요. 자, 4번 재고를 필요 이상으로 보유하게 되면 과도한 재고 비용, 재고 관리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건 당연한 거죠. 네, 3번도 읽어보시고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24번 JIT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머지 선지도 JIT를 설명할 때 늘 나오는 거죠. 반복 생산 그리고 우리 물류 시스템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풀 방식의 시스템을 구현했죠. 푸시는 거의 없었죠. 풀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공급업체의 안정적인 자재 공급 및 엄격한 품질 관리가 이루어져야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고 리드 타임 단축하려고 하는 거죠. JIT 자체가. 자, 5번 적시 공급이기 때문에. 자, 5번 충분한 안전재고를 확보하여 품절에 대비하기 때문에. 자, 이거는 그냥 내용만 봐도 틀렸네요. 상호 협력이 있어서 가시성이 좀 있어줘야 한 공정처럼 협력할 수 있어야 바로바로 적시 공급 시스템이 있는 거고 이렇게 상호 협력 안 하면 가시성, 시스템 가시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적시 공급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성과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5번이 틀렸죠. 상호 협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25번 하역 합리화 원칙은 자, 화물의 이동 용이성을 지수로 하여 화물의 이동 용이성이 이게 바로 활성 지수입니다. 활성 지수죠. 이 지수를 숫자를 높이는 원칙으로 지향하는 원칙으로 관련 작업을 조합하여 화물 하역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를 들어 활성 지수가 0이면은 그냥 낱개로 바닥에 있는 상태. 활성 지수가 1이면은 상자에 넣어진 상태. 활성 지수가 4면은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져 있는 상태. 이 활성 지수의 숫자를 높이는 게 하역 합리화에 있어서 중요한 거죠. 자, 기억 맞고요. 운반 활성화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운반 활성화의 원칙. 자, 니은 해설로 보시면 불필요한 하역 작업 생략을 통해서 불필요한 작업을 생략한다. 우리 언어도 왜 언어의 경제성이라고 하면 뭐예요? 줄임말이 점점 말을 줄여버리는 거 있죠. 말할 때 좀 불필요한 말을 생략함으로써 그런 게 언어의 경제성인 것처럼 불필요한 작업을 생략하는 것들은 항상 경제성으로 귀결이 돼요. 그게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하역 경제성의 원칙입니다. 니은 같은 경우는. 디귿 거리 최소의 원칙. 자, 하역 작업 시 화물의 이동 거리를 최소화하는 건 당연히 거리 최소화죠. 이게 가끔 이제 시험에 최대화로 출제가 되죠. 거리는 줄이는 게 좋고 불필요한 작업은 생략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보기 중에 나와 있는 시스템화는 팔레트와 컨테이너의 규격, 호환성, 구조 이런 것들이 연결돼서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화물 단위화는 취급 단위를 크게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6번 하역의 요소. 간단한 문제죠. 자, 해설로 다시 바로 보시면 보관 장소에서 물건을 바로 꺼내는 게 피킹이라는 거고요. 자, 생산, 유통, 소비 등이 필요하므로 하역의 일부로 볼 수 있으며 창고 내부와 같이 한정된 장소에서 화물을 이동하는 건 운반이라고 합니다. 자, 컨테이너에 물건을 실는 게 배닝이고 꺼내는 건 뭐예요? 디배닝이죠. 디배닝과 피킹은 헷갈리지 마십시오. 컨테이너에서 꺼내는 게 디배닝이에요. 피킹은 보관 장소에서 물건을 꺼내는 걸 피킹이라고 하고요. 자, 적재, 로딩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27번. 아까 봤었던 활성지수가 출제가 됐네요. 활성지수가 3인 화물의 상태는 요건 안 해오면 때려 맞출 수가 없는 거죠. 틀리는 겁니다. 1번 대차에 실어놓은 상태입니다. 자, 낱개로 놓았을 때가 0이고 최대가 4인데 낱개가 0, 상자 속에 집어넣으면 1. 이 수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금 더 다루기 쉬워진다는 거죠. 효율성이 올라간다는 거죠. 팔레트나 스키드 위에 놓여 있을 때는 이제 팔레트에 올려진 순간부터 포크리프트로 작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활성지수가 올라가고요. 대차, 바퀴 위에 놓여 있을 때는 3으로 올라가고 아예 흐르는 컨베이어 위에 놓여 있을 때는 가장 이 활성지수가 높아지면서 효율성이 높아지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활성지수가 높아지게끔 하는 게 목표인 거죠. 활성지수는 높을수록 좋다, 나쁘다, 좋다. 각각의 활성지수도 외워주세요. 지금 이게 출제됐지만
다는 것도 이제 4, 2, 1, 0에 해당하는 상태도 외워주십시오. 정답은 1번이죠.